자, 제가 앞서 영상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재고가 남아도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업에 내가 경영자예요. 근데 이제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줄어들고 수요가 이제 침체되고 이제 정해진 이제 매출이 줄어들 게 눈에 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오너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예요. 맞잖아요.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영업이익을 조금 더 조절하거나 혹은 조절할 여유가 없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영업이익률을 사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기업을 운영을 해나갈 최소한의 비용과 인건비와 원자재 값을 사야 될 현금 유동성과 각가지를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전략을 이것 짜고 저것 짜고 하면서 각종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 나름대로 굉장히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을 적은 비용으로 원자재 값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어떻게든 알아볼 거고, 또 인건비와 노동비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떻게든 그 나라의 정부와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굉장한 원가 절감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사활을 걸고 뛰어들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률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굉장한 관건인데, 우리는 코로나 직후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각종 코로나의 그 현금 유동성, 과하게 풀렸던 유동성들로 인한 그 원자재 값의 급등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값의 급등과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또 이거는 어느 날 각국에 이제 갖춰진 이제 지하 자원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어떤 각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물가 정책과 그리고 수출 수입 정책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유국들의 기름의 생산량을 줄이고 느리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이 나라들의 어떤 분쟁, 그로 인한 어떤 수출 제한 그리고 규제,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변수들도, 특히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이 제일 크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업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을 해야 되는데 해칭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 본인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외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처럼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확실하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가 먼저 말해버렸네요.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중 인건비만큼 가장 확실하고 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을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삼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기업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익성률이라고 하죠. 수율을 지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려고 기업들이 각축을 벌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공장이나 주력 상품의 생산 공장을 이전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베트남만큼 그 인건비 절감하는데 가장 그 합리적인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각축을 벌일 것이고, 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베트남 쪽으로 이전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그 베트남 쪽에서 어떤 수요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나라 경제 발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 기업의 어떤 직간접 투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베트남의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이제 경제 지표들의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당연히 끼칠 거라고 봐요. 이제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거시경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멀리 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이미 시작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서 이제 공장을 오픈을 하거나, 그리고 장비들을 옮기거나 설계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밋밋 작업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특히 기업들은 어떤 이윤을 조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고,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국보다는, 중국은 이미 인건비가 많이 올라 있어서 기업의 어떤 수율 구조 개선, 그리고 수율을 좀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절감하는 메리트는 사실 중국은 많이 희박해졌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부분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했고 일단 뭐 중국에 진출했었던 대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고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철수를 하고 온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철수를 했지만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필요한 부분, 뭐 경기가 침체되고 매출이 줄어들든 뭐든 간에 반드시 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와 국가와 그리고 그 정도의 인건비와 효율을 가진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고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베트남만큼 메리트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그 물밀듯이 그 베트남 같은 그 신흥국, 그리고 인건비나 뭐 여러모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계속 이루어질 거고, 뭐 앞으로도 지금 보시다시피 재고가 엄청 쌓이고 또 어떤 영업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이것들을 해소하고 소진시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율 개선, 그러니까 수익성률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피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선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수율 개선을 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피 터지고 있고, 그 격전지는 바로 베트남 같은 투자 유망국, 그리고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메리트가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밝은 국가로 빠르게 그런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떤 각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 제3국에 중국을 제외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라의 수요가 감소되는 글로벌 세계 경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부분 수율 개선, 특히 인건비, 가장 큰 인건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형적인 그리고 어떤 다양한 그 비용적인 메리트가 있는 나라로 이전을 할 것이 뻔하다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